오늘 뉴욕 증시는 S&P 500이 0.19%, 나스닥이 0.10%, 다우 지수가 0.19% 각각 상승하며 소폭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2% 급등하며 1475.43원을 기록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지수는 완만한 상승을 보였으나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10주간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최신 평화 제안을 서로 거부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104달러 선을 회복하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휴전 상태가 위기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동결자산 해제와 원유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핵 프로그램 폐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군사 공격을 감행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걸프 지역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내 핵물질 제거를 위해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 조치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항공유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 항공사들이 노선 감평과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스피릿 항공은 결국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공편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일부 저가 항공사들은 수요 감소를 우려해 오히려 티켓 가격을 내리는 고육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쉘과 BP 등 유럽 에너지 대기업들은 이러한 가격 변동성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이틀간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보잉 항공기 콩이토류 등 주요 원자재 무역 프레임워크와 AI 반도체 수출 통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매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지난해에 무역 휴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합동작전을 통해 국경 간 마약 밀매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등 협력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될 4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8%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권 거물 핀코에 댄 아이브스는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역효과를 낼 것이며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가솔린 가격 급등에 따른 민심 위반을 막기 위해 연방 가솔린세 부과 중단을 지지하고 나섰으며 행정부는 소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관세 인하를 검토 중입니다.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AI 붐에 힘입어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파벳은 AI 기술 전반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시가총액에서 엔비디아를 제치고 세계 1위 기업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스코와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AI 관련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최근 반도체 지수의 급등이 닷컴 버블을 연상시킨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쏠림 현상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노동당이 지방선거에서 1,500석 이상의 의석을 잃는 역사적인 참패를 당하면서 키어 스타머 총리가 지도부 교체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노동당의 전통적 텃밭인 위건과 솔포드 등에서 의석을 대거 잃은 반면 나이절 파라지의 개혁당과 녹색당이 약진하며 양당 체제의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오늘 연설을 통해 EU와의 관계 개선 등 정책 재설정을 약속하며 총리직 수호를 위한 시도에 나섰으나 당내 의원들의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는 AI 반도체 기업 세레브라스가 이번 주 상장을 앞두고 공모가 범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레브라스는 기존 GPU보다 추론 속도가 21배 빠른 웨이퍼 스케일 엔진을 앞세워 약 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전망입니다. 다만 매출의 86%가 아랍에미리트 관련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 위험 요소로 지적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기업 공개가 AI 하드웨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혼디아스 크루즈선에서 하선한 승객들이 희귀호흡기 질환인 한타바이러스 변종 양성 반응을 보여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인 승객 1명이 입원 격리된 가운데 미국인 승객들도 네브래스카 대학교의 전염병 병동으로 이송되어 정밀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발병으로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감염자가 확인되었으며 당국은 무증상 감염자들에 대해서도 최대 8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식물의 성장은 돕지만 오히려 영양가는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쌀, 밀, 대두 등 주요 작물에서
아연과 철분 등 필수 미네랄 함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병아리콩의 경우 2040년까지 아연 함량이 40%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저소득 국가의 영양 결핍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으로 지목되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 감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파 글로벌 리서치의 캔디스 브라우닝 책임자에 따르면 6월 11일 북미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여행 미디어 데이터 인프라를 아우르는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테마 투자 책임자인 하임 이스라엘과 수석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 팀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인구의 75%인 60억 명 이상이 시청하며 항공 및 산업 전반에 걸쳐 수십억 달러의 GDP 부가가치와 약 8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역대 가장 데이터 집약적인 행사가 되어 결승전 당시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를 점유하고 총 2엑사바이트, 약 20억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보이며 개최 도시의 로보택시 도입 등을 통해 진정한 첫 번째 AI 월드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파증권의 진 안솔즈베리 수석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정유 및 운송 저장, 미드스트림, 부문의 단기 현금 흐름이 의미 있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에너지 주식의 광범위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주가에 반영된 수준보다 더 높은 장기 유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진 안솔즈베리 애널리스트는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해둔 기름을 다시 채워 넣는 것, 전략 비축유 재구축이 중기적으로 10억 배럴 이상의 수요를 추가할 수 있으나 2027년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캐나다 등에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신중하게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보파증권의 사비타 수브라마니안 미국 주식 및 수치 모델 분석 퀀트 전략 책임자에 따르면 향후 시장의 화두는 주식의 희소성이 아니라 대규모 공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치가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대형 비상장 기업들의 기업 공개가 대기 중인데 사비타 수브라마니안 책임자의 분석에 의하면 은퇴자들의 막대한 현금 잔고가 이를 흡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이 신규 발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대형 기술주를 매도하며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반면 비상장 기업 보유 비중이 적은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고르는 액티브 펀드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익스체인지에 출연한 오크트리 캐피털의 하워드 막스 회장에 따르 면소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기업에 빌려주는 사모대출은 과거부터 존재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급격히 성장했다고 합니다. 은행이 위험성 높은 빚을 내어 기업을 인수하는 레버리지 거래대출을 줄이면서 발생한 공급 부족을 사모대출 기관들이 채우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워드 막스 회장은 이러한 성공에 주목한 자본이 몰려들며 직접 대출 시장 규모가 현재 2조 달러에 육박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출기관이 누리던 높은 이자율과 안전성의 우위가 다소 희석되는 골드러시 양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리서치의 아만다 라이넘 수석 신용 분석, 크레딧, 전략가에 따르면 사모대출은 이제 소규모 기업의 전유물을 넘어 일반 대중에게 채권을 발행하는 공모시장 접근이 가능한 대기업들까지 아우르는 금융연속체의 핵심 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초기에는 맞춤화된 사모대출을 이용하다가 성장 후 공모시장으로 넘어가는 유기적인 구조가 정착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아만다 라이넘 전략가는 사모대출이 은행대출 및 공모채권 시장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더 큰 규모의 거래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아만다 라이넘 전략가와 에리스 매니지먼트의 마이클 아르게티 대표에 따르면 최근 비상장 기업개발회사 BDC에서 발생하는 투자금 인출 환매, 요청 급증은 시스템적 위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분기당 순자산 가치의 5%로 제한된 환매 규정은 자산의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해 설계된 핵심 특징이며 이는 사모대출 전체 자산의 약 15%에 불과한 개인 투자자 영역의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클 아르게티 대표는 BDC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이 현금화가 쉬운 유동성 증권으로 보유되어 있고 여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빌려주는 신디케이트 론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질서 있는 정리가 가능하므로 뱅크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의하면 2025년 말까지 사모대출의 실현 손실은 역사적 평균보다 낮으며 신용 크레딧 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만다 라이넘 전략가에 따르면 재무적 스트레스의 지표인 현금 대신 채권으로 이자를 갚는 방식 PIK 비중이 금리 인상 이후 다소 늘었으나 여전히 전체 수입의 7물결표 8% 수준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합니다. 또한 하워드 막스 회장은 사모대출의 소프트웨어 섹터 노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 돈을 갚을 우선순위가 높은
선순위 담보대출의 특성상 기업 가치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한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준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제롬 도트먼스 글로벌 원유 트레이딩 공동 책임자에 따르면 최근 유가는 전략 비축유 방출과 가격 부담으로 인한 수요 감소, 수요 파괴 등의 반응 기제가 작동하며 배럴당 95달러에서 105달러 사이에서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가격이 다시 치솟을 수 있는 이분법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롬 도트먼스 책임자는 양해각서가 체결될 경우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으 나정유 시설의 피해와 공급 제약으로 인해 유가가 80달러 밑으로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시장 정상화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제롬 도트먼스 책임자에 따르면 중동발 공급 손실은 특히 유럽 항공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정유사들이 항공유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 비율 수율을 조정하고 있지만이 과정에서 화학원료인 나프타나 디젤 분야의 병목 현상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롬 도트먼스 책임자의 분석에 의하면 원유 시장이 정상화되더라도 여름철 수요 시즌과 맞물려 전반적인 정제 제품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투자자들은 가격 상승에 대비한 위험 회피 롱 해지를 청산하고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앤드류 시츠 글로벌 채권 리서치 책임자에 따르면 현재 AI 칩과 전력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지 않는 극심한 비탄력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가격이 올라도 꼭 사야만 하는 상황이라 투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리가스 터빈 메모리 가격이 지난 1년 사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술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올해 8천억 달러 내년에는 1조 1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앤드류 시츠 책임자는 이러한 지출이 미국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물가 상승, 근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다른 기업들의 돈을 빌리는 비용 차입 비용까지 높이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S&P 500 종목 중 가장 크게 오른 종목은 루멘텀 홀딩스 라이트입니다. 16.52% 급등하며 1053달러 선에 안착했습니다. 이어 코이런트가 13.25%, 코닝이 10.94% 상승하며 광학 및 소재 관련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반면 하락 종목을 살펴보면 달러 제너럴이 7.64% 하락하며 가장 부진했고 조에티스가 7.44%, 트레이드 데스크가 6.76% 밀리며 하락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섹터별로는 에너지 섹터가 2.64% 오르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IT 섹터가 1.34%, 소재 섹터가 1.30% 상승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통신 섹터는 1.16% 하락하며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뒀고 필수 소비재가 0.96%임 이소비재가 0.69% 하락하며 소비 관련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국가별 ETF 수익률을 보면 한국 EWI가 1.39% 상승하며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고 중국 MCHI가 0.65%, 미국 SPY가 0.23%, 일본 EWJ가 0.04% 상승하며 주요국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국가 중에서는 폴란드가 1.74%로 1위를 차지했고 핀란드와 한국이 각각 1.39%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반면 인도는 2.85% 급락하며 가장 부진했고 아랍에미리트가 1.89%, 인도네시아가 1.75% 하락하며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에는 카스피 다케이제트-AO, 다이렉트 디지털 홀딩스, 딜라즈, 애쉬포드 호스피탈리티 트러스트, 스프루스 바이오사이언시스, 다나오스, 카인트라 바이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에는 박스라이트, 앱트보 세러퓨틱스, 지브라 테크놀로지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에는 카루, 반사이 인터내셔널, 알리바바 그룹 홀딩, CNS 파마슈티컬스, 레슬리스, 코파 홀딩스, SA, 비너스 컨셉트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는 크레디코프, 코 다이그노스틱스, 피스리 헬스 파트너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일정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5월 12일 주요 경제 뉴스였습니다.